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마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이 릴리즈 될 때, 이렇게 풀릴 때에 왠지 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 내릴 때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저도 하는 고민이기도 한데 빨래죠. 잘 안 마릅니다. 언제쯤 이걸 잘 말릴 수 있는 날씨가 올지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언제 지나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빨래 관리 잘 하시고 세탁기 관리도 잘 하셔야 이제 조금이나마 뽀송뽀송한 장마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글을 고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그림 고치는 사람의 이야기, 과학자가 말하는 그림과학과 미술 보존에 관한 이야기, 김은진의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 라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집에 앨범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이게 앨범이라는 게 좀 오래된 전통이 되어 버렸죠. 요새는 다 이제 디카 혹은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니 그걸 또 앨범으로 인화하는 일도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앨범 한 권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뻐서 혹은 자랑하려고 이렇게 집안 곳곳에 그 액자에 끼워 놓은 사진 진열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사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색이 변하거나 이제 바스러집니다. 옛날 사진이라고 하는 그 느낌 잘 아시죠? 또 빛바랜 사진이란 표현도 괜히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근데 궁금합니다. 사진도 이렇게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색깔도 다 빠지고 원래 컬러였던 게 흑백이 되고 바스러져가지고 만지면 톡하고 부러질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그렸다는 미켈란젤로의 성당 벽화는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또 다빈치의 모나리자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안 부서지고. 더 오래된 중세 그림들은 또 어떨까요? 또 거기서 더 나가서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조각, 그림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년에 관객이 몇십만, 몇백만씩 든다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 예술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루브르, 또 미국의 테이트 모던, 메트로폴리탄 이런 미술관들.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드나들면 사람들 숨결만으로 그림들 다 100년 지나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렇게 망가지고 사라져가지 않도록 미술품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존가 또는 복원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물감을 재현해야 하는 화학자이기도 하고요. 캔버스나 액자를 먹어치우는 세균, 곰팡이, 벌레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방역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세스코도 아니고. 또 예술품 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뛰어다니는 행정가이기도 하고요. 또 예술품 복원의 의미를 찾아내는 미술사학자이자 미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이 미술품 복원의 세계, 청취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책을 한번 픽 해보았습니다. 미술품 복원의 세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김은진의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 라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품을 복원하는 것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특히
그 구체적인 작품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나리자, 뭐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부터 최근에 좀 해외 토픽 같은 걸로 유명해졌던 그 예수님을 원숭이처럼 그려 복원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런 그림들 있죠. 이제 그런 미술품 복원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편으로 쭉 길게 된 글이 아니고 신문 칼럼을 모아놓은 것처럼 뭐 원고지 한 2-30매 정도 되는 글을 여러 개 묶어놓은 것이라서 그 제가 지난번에 칼럼집 하나 소개해 드릴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차 딱 펼쳐보시고 이 제목은 좀 괜찮은데? 싶으면 이제 그 글만 이렇게 다다다닥 읽어보시는 방법으로 이 책을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 번에 뚫는 키워드, 꼼꼼하게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핵심을 짚어보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당연히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보존과학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술품을 복원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미술 작품이 그려졌던 혹은 만들어졌던 딱 그 시기, 그 시각의 물리적 상태를 재현하는 것. 뭐 이걸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복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시각의 물리적 상태가 어땠는지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죠. 뭐 잘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같은 색깔인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1년 뒤에 내가 그때 썼던 물감, 그때 썼던 물이 그 물감의 물과 똑같은 농도로 종이에다가 칠을 해도 1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 칠하는 건 당연히 다르죠. 이건 시간에 따라서 그 그림 안에 혹은 그 작품 안에 있던 그 색을 내는 어떤 성분의 화학적 상태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면 예를 들어서 뭐 1950년대, 1940년대에 그려진 작품이다. 그러면은 그 작품이 그려지는데 만들어지는데 쓰인 물감을 만드는 회사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색을 칠하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진짜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18세기, 17세기 이전의 화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방구에서 물감 튜브를 사거나 크레파스를 사서 이렇게 표준적인 색깔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물감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자기가 직접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해서 막 이것저것 섞어봐서 자기가 원하는 색이 나온 그걸 그림에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감이 만들어졌는지 화가가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이미 300년 전에 죽어버린 거죠. 자, 이러면 대체 그림을 복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작품이 만들어졌을 그 당시의 물리적 상태를 복원한다는 것, 재현한다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잘 안 되겠죠. 게다가 이런 요소들을 무시하고 복원을 하려다가 보면은 며칠 안에 혹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안에 땜질 흔적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미술품의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은 그 작가가 그린 게 아닌 게 되니까요. 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림을 뭐 어디다가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먼지가 쌓이거나 이물질이 묻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림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림 청소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집 청소하면서 이렇게 바닥 닦는 것처럼 이렇게 물걸레질 막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림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또 대충 했다가는 먼지랑 이물질이 그림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림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그렇다고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자니 이게 그림의 색감도 변하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원래 모습을 당연히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먼지와 이물질만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림을 보존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는 뭐냐면 빛입니다. 이거 참 그렇죠. 우리가 미술품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각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빛을 미술품에 쪼이는 그 순간부터 미술품은 망가져 가기 시작합니다. 참 애매한 문제죠. 자, 여기에 하나 더 좀 얹어보자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여러분 에두아르 뭉크라는 화가 아시죠? 이렇게 하는 절규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 뭉크라는 화가는 그 자기 그림에 먼지가 앉고 이물질이 쌓이는 것 자체를 작품 생산 과정의 일부로 봤다고 해요. 그래서 막 광장 같은 데다 자기 그림 일부러 걸어놓고 새똥맞게 하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뭉크 박물관에 가면은 실제로 아직도 그 새똥 맞은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보건가가 이거 새똥 이거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가가 싫어. 아니야. 그것도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애매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술 작품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 보존가나 보관가는 미술에 대한 식견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 그림을 청소를 할 수 있을지, 색의 성분은 뭔지,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고, 그래서 그걸 원본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복원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보관을 해야 그림의 손상이 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림에 대해서 볼 줄 아는 안목뿐만 아니라 그림에 쓰여진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림을 만드는 데 동원된 물질들에 대한 물리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술품 보존이라고 하는 작업의 상당 부분은 과학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림 일부를 이렇게 탁 떼가지고 방사성 동위 원소를 측정해서 이제 캔버스의 제작 연대를 알아낸다든가, 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그림을 찍어가지고 기록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어떤 그림의 정체를 밝혀낸다든가. 이 엑스레이 얘기가 좀 재밌는데, 옛날 화가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림을 막 그린 다음에 어쨌든 누군가한테 보여줬는데 한 달 뒤, 2달 뒤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캔버스를 빤대요. 빨아가지고 다시 하얗게 만든 다음에 거기 위에다 그림을 다시 그린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덮어쓰기를 한 그림만 보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옛날에 그렸던 그림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캔버스를 빨아도 다 빨려 나가지 않은 그 옛날 색소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캔버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 책 안에 실려 있고요. 또 이 그림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첨단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그림을 이제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노력들,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의 힘을 빌어서 가능해진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아는 화가들의 그림을 딱 보면 맞다, 그 작품 무슨 광고에 나왔었지, 이거 옛날에 미술책에 나왔었지, 이렇게 다 알만한 작품들을 이야기 소재로 가지고 와서 미술품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 그림들의 뒷면에 숨겨진 과학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책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책의 내용, 그 핵심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보았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추천드릴 만한 콘텐츠는 사실
인사동 스캔들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뭐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요. 사실 이 책의 서문에서 작가가 이 인사동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언급을 하긴 합니다. 물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품 복원이라고 하는 요 소재에 대해서 다루는 문화 콘텐츠 중에 이 인사동 스캔들만큼 잘 알려진 콘텐츠가 많지 않아서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연은 그 김래원이라는 배우와 엄정화라는 배우 다 아시죠? 그리고 조선 그 영화의 내용은 이 조선 최고의 화가 안견이라는 사람, 뭐 미술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이 화가의 이제 말로만 전해지던 어떤 작품을 둘러싸고 이거를 원본을 전시회를 열 건데 그걸 이제 복제를 해서 진품을 빼돌려 가지고 이걸 지하 경매 시장에 나서 돈을 벌고 전시회에는 복제품을 갖다 주고 뭐 이런 약간 이제 범죄적인 내용이 섞인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뭐 영화 자체는 보실만 합니다. 이렇게 막 명작의 반열에 오를 만한 뭐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한 번쯤 봐두시면 뭐 그냥 그 하하하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영화니까 한번 이 책과 함께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책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 라는 책을 살펴보았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중고등학교가 저번 주, 이번 주 혹은 빠르면 아무리 늦어도 이제 다음 주에는 방학에 들어가죠. 그래서 방학 때 읽으면 좋을 책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집, 방학 기간에는 좀 지루하지 않으면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이 모두 풍부한 교양을 얻으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교양 만화 특집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에 걸쳐서 한 달 동안 교양 만화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교양 만화 특집 첫 번째 만화는 이 1950년대 우리나라 국극, 그 현대 서양 연극과 우리나라 판소리 사이에서 존재했던 장르, 이 장르에 종사했던 그 여성 연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루는 정년이라고 하는 웹툰입니다. 책으로도 출판이 되어 있고 지금도 연재 중인 웹툰인데요. 2019년 그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한 그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웹툰이거든요. 책으로도 출판이 되어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